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힘이 굉장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런 힘을 거의 못 느껴본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 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개미 투자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발휘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주식 대주주 관련해서 뭐 1인 3억 원을 내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존에 10억 유지로 가닥이 잡혔었잖아요. 개미들이 계속 청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국무회도 관련 뉴스도 그렇고 주식시장의 흐름은 개미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난 1년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국내외 주식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네네. 개인들이 지난해 코스피에서 47조 5천억, 그리고 올해는 1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지난해 16조 3천억, 올해 2조 5천억, 코스닥에서만도 18조 넘게 순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는 작년에 21조 7천억, 올해 2조 7천억, 총 24조 4천억 정도 해갖고 한 100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작년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네. 요즘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그 뭐 증시에서 이제 개인과 기관이 조단위 매매 공방을 하면서 네. 이른바 이제 쩐의 전쟁을 좀 벌이고 있는데 공격적 매수에 나섰던 개인이 좀 완패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손실을 좀 봤고요. 기관에서는 상위 10개 중에서 7개는 상승한 걸로 지금 보여졌거든요. 개인과 기관의 주간 수익률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좀 변환이 있었지만 이건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간 흐름을 한번 알려주셨는데요. 개인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개미고요. 저번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은 산업 같은 것들을 뉴스를 정리해서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요번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해 오셨나요? 이제 성재 씨는 앞으로 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본도 있을 거고 경영 능력도 중요할 거고 기술도 중요하고 인력 네.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들 뭐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요즘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네.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ESG라고 하는데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ESS는 알겠는데 또 ESG는 또 잘 모르겠네요. 네. 네. ESG는 네. 환경보호, 그다음에 사회공헌, 소셜,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약자를 표현한 거거든요. 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돼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ESG 수준 평가는 환경 관련해 갖고 환경 정책, 오염 방지, 화학 물질 관리, 기후 변화 완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노사 관계, 근무 조건,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그리고 이제 배당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하는지 이사의 독립성이 그리고 역량이 얼마만큼 발휘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SG 경영은 이제 과거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부각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과거에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ESG가 뭐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환경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익이 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고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네. 주요 기업들에게 ESG 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ESG 경영에 소홀한 회사의 경우 기업 채권과 주식을 완전히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뿐만 아니라 주요 자산운용사들도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ESG를 투자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ESG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투자 회사들이 이렇게 ESG를 강조를 한다면 일반 기업들도 이제 ESG와 관련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이 추세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서 네.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00% 탄소 배출 네거티브 요거를 이제 달성을 선언하고요. 남녀 직원 모두 이제 3개월간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는 협력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을 선언하고 여성 임직원 비율 변화를 공개하고 양성 임금 평등 정책을 좀 실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원칙에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추가하고 책임 투자 실시 계획을 좀 본격화했고요. 한국거래소도 ESG 공시 전담팀을 신설해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관리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지금 각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정부가 작년 7월에 그린 뉴딜을 핵심 정책으로 이제 가져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예. 발표를 했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시선이 집중이 되고 ESG 투자 심리를 이제 앞당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경영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ESG 경영 선도 기업은 SK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K그룹은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그리고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리 100의 그룹 8개사가 한국 최초로 다 가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종합등급 평가를 보면 SK그룹은 계열사 3곳인 SK텔레콤, SK주식회사, SK네트워크스가 최고 등급인 A+를 받았고요. 뒤이어 이제 SK하이닉스, SK디스커버리, SK가스 등이 A 등급에 이제 올해 새롭게 이름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도 ESG 투자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최근 삼성물산과 삼성 5개 금융 관계사가 석탄 관련 신규 투자는 물론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선포한 게 대표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시장 확대로 주주 친화 경영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는 2025년 배터리 전기차 56만 대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 11만 대를 판매해 글로벌 3대 전동차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은 탄소 중립 2030을 선언하고 국내 기업 최초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 구본무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LG 의인상을 제정해서 자신을 희생한 시민에게 보답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네. 아울러 LG전자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한 100대 세계 지속가능 경영 기업 가운데 6위에 지금 올라오는 기업을 초했고요. 그리고 이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네요. 그럼 앞으로 ESG 경영이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그 영향들이 주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있나요? 일단 해외 사례로는 영국 정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건 발생 1개월 후 마이너스 18.5%, 그리고 사건 발생 1년 후에는 마이너스 29.6%로 주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 대한항공의 오너 일가 갑질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사건 발생 1개월 후에는 0.9% 올랐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발생 1년 후에는 마이너스 34%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닝썬 사태로 시끄러웠던 2019년 YG엔터의 주가는 사건 발생 후 1개월 후에는 마이너스 22.6%, 1년 후에는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기업 상황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일단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주가의 급락 가능성이 좀 적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급락과 기업 지배구조의 주가 반영 효과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337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6% 정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331개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좀 넘게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에게 주가 방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이 놓치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ESG 분야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ESG 경영을 잘해서 상승한 경우도 있겠네요. 예. 표를 보시면 시작 지점을 1000으로 해서 2019년까지 ESG 우수기업의 성과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네. ESG 관련된 우수기업들은 시작점 대비 70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는 2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ESG 우수기업들의 성과가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2배 이상 우수한 상황을 좀 보여줬는데 2015년부터 수익률이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대형주와 금융주 위주로 편입이 되면서 수익률이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전까지는 중견기업들하고 주목받고 있던 기업들도 ESG 우수기업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기업 수가 좀 대폭 줄어들었고 2018년에 금융회사가 절반이 포함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대형주만 볼 것이 아니라 성장성이 있는 중견기업 중에서도 ESG가 높은 종목을 찾아보는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이 표를 보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ESG 경영이 주가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기업을 투자할 때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 혹시 ESG 경영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검색창에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을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ESG에 대한 리포터라든지 우수 기업, 등급 조회 등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자원 활용, 지배 구조, 배당 등에서 여러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올라 있고 투자 수익도 더 개선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금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SNS가 발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비자들이 소비를 통해서 평가하는 ESG가 기업 실적에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네. 요것도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